자,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인데, 이동평균법. 자, 이동평균의 경우는 수시로 금액 계산을 좀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매출 쪽 자료를 보면은 좀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매 비교해가지고 뭐가 팔렸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자, 일단 5월 6일자를 보면 어때요? 5월 6일자? 5월 6일자를 보면은 일단 50개가 팔렸고요. 그 전에 재고는 뭐밖에 없어요? 5월 1일자 100개밖에 없죠. 예, 그러면 5월 6일자 판매는 5월 1일 것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매출 원가는 얼마예요? 자, 50개 곱하기 100 해가지고 5,00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5월 1일분 거 팔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5월 12일께 좀 관건이 5월 12일 거. 자, 5월 12일에 물건이 팔렸는데 그러면 그 물건이 뭐에 관련해 가지고 팔렸냐 이걸 봐야겠죠. 5월 10일 날 전에 재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5월 10일하고 11일 거 있죠, 그죠? 그거 있고, 그리고 5월 1일 날 팔다가 남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다 한번 합계를 내 가지고 뭐 평균적으로 한번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자, 5월 6일 이후에 남아있는 재고가 10,000원에서 5,000원 빼니까 일단 5,000원이 될 겁니다. 그죠? 100개 있었는데 50개 팔았으니까 5,000원일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10일자 구입 금액이 19,500이네요. 그죠? 다행히 합계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쓰는데 만약에 합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좀 다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5월 10일 날 보니까 150 곱하기 140에서 21,000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5월 12일 날 팔린 물건들은 전에 있던 애들이 막 뒤섞여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순서를 안 따지니까.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을 구해봤고요. 자, 개수. 자, 5월 1일 날은 50개였고, 그 다음에 5월 10일, 11일 각각 150개씩이었죠. 자, 이래가지고 평균 단가를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부모는 몇 개죠? 350이고, 그 다음에 분자는 5,000원 더하기 19,500 더하기 21,000 해가지고 45,500이네요. 그죠? 그래서 45,500을 350으로 나누면은 어떻게 되냐? 130이 나오죠. 130. 그죠? 평균 단가가 13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예요? 자, 5월 12일자 금액, 100개 팔렸으니까 100 곱하기 130 하면은 13,000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5월 12일자 계산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5월 25일자가 또 나오죠. 5월 25일. 자, 여기서 물건이 팔리고 나면은 그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일단 5월 12일자로 45,500원이었어요. 재고가. 근데 여기서 13,000개가 팔렸으니까 그러면 이후의 금액은 얼마가 되죠? 32,500이 되겠죠. 그죠?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32,50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5월 25일은 일단 32,500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구입한 내역이
16,500원이네요. 그죠? 자, 16,500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개수를 따져보면은, 개수. 자, 350개인데, 100개가 팔렸으니까, 남아있는 게 일단 250개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샀잖아요? 그래서 250개를 추가를 해야 되죠.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일단 5월 25일자 현재 그 평균 단가가 얘가 49,000원인가요? 49,000원에서 500 하면은 98원이 나와요. 98원. 그죠? 잠깐만, 금액이 좀 다른 거 같아요. 잠깐만요. 아, 그죠. 100이죠. 어제 뭐가 좀 이상하다. 구입한 게 100이죠. 100. 그러면 49,000에다가 350 하면은 140이 나오죠. 140. 그죠? 자, 이 상태에서 250개가 팔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250 곱하기 140 하니까 35,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동평균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막 단가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뀌는 단가를 고려해가지고 매출원가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 금액이 일단 67,000원이었죠. 그죠? 전체 구입관 67,000원이었는데 여기서 팔린 걸 따져보면은 5,000 그리고 13,000원 자 35,000 이렇게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48,000에 5,000이고 53,000이죠. 그죠? 53,000 그러면은 기말재고가 67,000 빼기 53,000이니까 14,0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평균 버파의 기말재고는 13,400이고 이동평균 버파의 그 금액은 14,000이니까 이 차이가 뭐 600원 뭐 이렇게 되겠네요. 600원 그죠? 차이 금액은 600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그 세무사 회계사 쪽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내용을.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시험에 맞게 좀 변경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총평균하고 그 이동평균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총평균이나 이동평균 계산했고요. 보시면 이동평균 내역이 좀 더 어렵죠, 계산이.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동평균이 좀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번 문제 풀었고요. 그 다음에 물음 2 보시면은 이제 후입 선출의 어떤 결함이라든가 이거 금지하고 있는 이유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입이나 일반적인 걸 쓰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저 앞에 예에서도 보셨다시피 매출은 지금 발생하죠, 그죠? 근데 이에 대한 원가는 언제 생긴 거예요? 과거에 생긴 거거든요. 그럼 이 둘 간의 시점 차이가 좀 크게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 차이를 좀 줄여보자 후입 선출을 도입을 한 거죠. 예, 이건 뭐 기준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후입 선출 도입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뭔가 비현실적인 어떤 재고 흐름이 발생을 한다고 전제를 하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떻게든 옛날 물건을 빨리 팔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얘 혼자 느긋하게 그냥 아유 옛날 거는 그냥 냅둬 버려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뭔가 좀 원래 의도했던 바하고는 이제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출하고 원가의 시점을 비슷하게 맞추면은 좋죠. 예, 물가 변동 여파가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회사의 그 재고 관리의 본질을 깨는 상황이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IFRS에서는 뭘 인정 안 해요? 후입 선출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법인세법에는 후입 선출이 나와요. 예, 차이가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번을 풀었습니다. 평균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본 거죠.